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코로나19와 바닥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바닥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바닥은 어떤 범주 안에 속하고 왜 그런 바닥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책에서 나오는 그런 뭐 쌍바닥이니 외바닥이니 이런 내용이 아니라 왜 그렇게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가 그런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고 또 그 저점에서 이익 실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아래로 하락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락하는 구간에서 두 가지 심리가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그 물 탄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물 타는 구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고점에 산 사람들의 매수세가 이게 들어오는 구간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죠? 그 매수세 구간이 있습니다. 구간이 하나가 있고 이 하락을 했을 때 또 어떤 것이 있냐면 그 더 내려갔을 때는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남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다른 종목과 동일 종목과 해당 업종과의 비교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내려가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그 지금 지수와 그 업종과 여러모를 봤을 때 과연 여기까지 떨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하락하는 부분이 여기는 이쪽 부분까지는 투매가 발생을 합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하고 마지막 갖고 있는 사람이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말하자면은 매수 구간이 한번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매도 구간이 세 군데가 존재를 하는데 이 구간에 있어서 보통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다는 구간은 우리가 고점에서 매수를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고점에서 매수를 하고 이때 매수를 하면은 매수 평단가가 이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매수를 한 사람이 있으면은 평단가 어디 나면 이 평단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매수를 물타기를 두 번을 했다고 했을 때는 평단가가 이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바닥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선 어떤 바닥을 형성할 때 이 과정에서 투매가 발생을 하고요. 이 투매가 발생한 거를 싸다고 생각해서 저점 매수로 물타기 하는 사람이 있고 신규 매수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매수 들어온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런 역발상을 갖고 들어온 사람은 적기 때문에 그 매도세에 의한 어떤 이익 실현을 위해서 이 주가가 떨어지지는 않고요. 거기서 좀 더 올라갔을 때 기존에 물렸던 사람들이 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본전에 매도를 하는 그런 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그때의 매수가 본전가까지 올라갔다가 매도세가 출현하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떨어졌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그 하락까지 내려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장기 투자자가 많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직도 악재가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까지 떨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이 구간 여기까지 떨어진 것 같은 경우는 이미 해소를 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이 산업이 갈 수 있는 방향이 크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이렇게 바닥이 저점이 상승되는 그런 형상을 보이고 그게 마무리되면은 기존에 있던 매물대가 이미 붕괴가 됐기 때문에 돌파하는 그런 형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W자 형성이 되는데 저점이 상승하는 이런 구간이 보이고요. 이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쉽게 바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여기까지 밑에 내려오는 구간은 W 구간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W 구간이라고 또 하나는 이미 이 내려가는 하방의 각도가 기존의 각도는 틀립니다. 하방의 각도가 이렇게 가파르고 그 각도만큼 바로 V자로 반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하방을 찍었을 때 가격으로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으로 조정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상당히 매집을 하는 구간이고요. 이건 U자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총 4가지가 발생하는데 이런 거의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은 과연 이걸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을지라는 하나의 의구심입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일단은 V자인지 아니면 W자인지 저점 상승인지 U자인지 모르는데 반등을 줬을 때 이때의 그 동종업계 산업 그 상황과 코스피의 상황과 그런 걸 전반적으로 봐야 됩니다. 봤을 때 이때 당연히 매수하면 안 되고 웬만하면은 이 각도가 깊지 않은 이상 V자 반등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줬을 때 관심 종목을 두었다가 이 저점을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를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에 내려오면 내가 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신다면은 이 정도에서 잡든 이 정도 잡든 어차피 분할매수 들어가기 때문에 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이거의 또 가장 큰 단점은 이 저점이 무너지는 거에 대한 단점인데 저점에서 무너진다고 했을 때의 전제 조건은 업체의 그 재무제표상에서 문제가 크게 없는 종목들은 사실상 이렇게 폭락을 하는 경우는 크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폭락을 하더라도 금방 올라오는 특이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충분히 잡을 수가 있고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스피를 좀 비교를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여기 보시면 가장 간단한 그런 내용들인데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반등을 보여준 시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2차 여기 매수 구간 여기 매수 구간이 물타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투매가 나오는 구간은 항상 봉의 길이가 길습니다. 이기 때문에 이 W자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차트를 과거로 돌이켜 보면은 이 순간에서 당연히 떠질 거 생각을 하시고 2000포인트 근처에서 내가 매수를 하겠다 생각하셔서 매수를 하시는 건데 지금 이 기울기 각도를 보시면요. 같은 거래일 상에서의 하락폭 자체가 15%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한 달간에 15%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최근 값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한 달간이 아니라 지금 12%가 나온 거가 지금 보름 만에 출현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가파른 길이가 길죠. 그래서 급반등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매수 구간이 존재했고 이전에도 여기도 첫 번째 매수 구간이 존재한 다음에 폭락이 이루어졌는데 폭락이 이루어지면서 봉의 길이가 개파락과 함께 길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경에도 개파락이 나왔고요. 개파락이 크게 나오면서 봉의 길이도 길어졌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첫 번째 바닥을 확인할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그 이후 무너진 두 번째 차트에서도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은 바닥을 W자를 확인을 했지만은 이 저점을 상승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전 걸 보시면은 저점이 무너지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가운데선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저점을 깬 구간의 하단폭이랑 저점을 상승한 구간의 상단폭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1985포인트와 1912포인트 사이에 어떤 강력한 지지선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저번 주 금요일 상에서는 첫 번째 쌍바닥 하단폭인 1985를 지지를 어느 정도 하면서 장 막판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1912포인트까지는 어느 정도 강력한 지지선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급락은 반드시
상승폭을 주게 되는데 그 상승폭에 대해서는 보통 6% 6% 정도 줬고요. 이전에는 4.5% 정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단폭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갭을 메우고 이전 고점으로 상승을 주는 4.5%인 2080포인트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그 고무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좀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지금 역대 지금 하락폭상 중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을 터뜨렸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뭐냐면은 2월 25일입니다. 2월 25일 날 이때 양봉인데 사실 이런 거래가 지금 거의 처음 터졌기 때문에 여기에 바닥이라 생각했는데 여기 무너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지금의 시점은 과잉 심리상 불안하기 때문에 과잉으로 낙폭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춤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거 보시면은 이 정도 거래가 터진 적이 거의 없어요. 과거를 보시면 2007년도 보시면 그쵸? 없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를 이제 크게 좀 주봉으로 보셔도 주봉상 뭐 2015년경에 바닥에서 나오는 그 정도의 거래량 그 이상으로 지금 터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게 대사 하락의 어떤 신호탄이 아니라 바닥에 대한 신호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걸 길게 바라보면은 되게 상당 구간 지지선을 주었던 19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사이에 이 구간에 지금 범접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액이 있으신 분들은 좀 힘드시겠지만은 추가 매수를 해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위기를 기회를 극복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쌍바닥과 외바닥 그리고 U자형 바닥은 이 설명드렸다시피 되게 심리적인 부분과 그 분할 매수에 대한 물타기에 대한 구간에 따른 그런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락폭에 대한 기울기와 그리고 얼마큼 반등을 주었을지를 확인해보고 이전의 쌍바닥을 확인해 본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봉상 보시면 이건 V자 반등이었고요. 거의 여기는 W자 반등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자 반등과 W자 반등이 모두 나온 상태에서 그리고 이전 2014년에서 16년 사이에 강력한 지지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그때보다는 지금의 기업 상황이 나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이게 나빠지진 않고요. 그게 선반영됐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메르스나 사스나 그다음에 신종플루에 해당했던 그런 상황들보다는 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 주 정도에 반등 또는 소폭의 하락과 수요일이나 목요일부터 진행되는 반등폭 그리고 퇴원자 수가 증가함 그리고 시작 개발이 마무리되었다는 그런 내용 뭐 그런 그리고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의 그 증가율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을 내비치면서 주가는 다시 안정세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급락폭 같은 경우에는 이 W V자 상승형 W 그다음에 U자형 항상 이게 외우지 마시고 책에 보신 것처럼 외우지 마시고 왜 그런 것이 있는지 왜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더 깊게 공부해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매매를 이용하시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